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즐거운 천자문 익히기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천자문을 이렇게 익히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연습장을 쓰시고 또 천자문을 배워간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일차 과정입니다. 드디어 12일차를 지나고 13일차에 들어가게 됐네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뭡니까 이제 누구죠? 요순 시대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이렇게 넘겨주죠. 넘겨주는데 그 우임금이 하나라를 만들고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그 거랑이 나옵니다. 거랑. 그 거랑의 폭정에 저항을 해서 그걸 엎어치기 해서 새로운 나라, 상나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도읍을 은어로 옮겨갖고 은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은나라를 만든 사람이 탕왕이죠. 근데 그 후손이 쭉 이어져 나가다가 마지막 왕, 주왕 때 굉장히 폭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라는 무왕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박살내고 주나라를 만들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런 글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글자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조민, 조문하다죠. 조상할 조자, 백성민자, 벌죄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조상하고 죄를 벌했다. 벌하니 백성들을 조문하고 죄를 벌하니 이는 누구냐? 주나라 발, 주발과 은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시는 노래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목청을 빼서 앞에서 탁 부는 거예요. 백성들을 조문하고 백성들을 조상하고 죄를 벌하니 누구인가? 바로 주발과 은탕이라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노래를 부르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천자문은 대꾸가 된다. 앞에 거대로 형식대로 뒤에 이렇게 받는다. 만약에 백성들을 조문하고 죄를 벌하니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이게 네 개가 한 문장이 된다면은 이게 주발과 은탕이다 이게 맞는데 만약에 이게 백성을 조문했다 죄를 벌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발을 주하고 탕을 은하는 이런 것이 돼야 대꾸가 되겠죠. 대꾸라는 것은 앞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천지 현황이다 그러니까 우주는 홍황이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조민하고 벌죄라는 것은 그 일종의 물론 뜻은 백성을 조문했다 또는 죄를 벌했다 이 뜻이 되겠지만 뜻은 어떤 그 속에 있는 의미는 그게 되겠지만 어떤 이것은 조민이라는 것은 백성의 애환을 그러니까 폭군에 시달리는 백성의 그 고통을 그렇게 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조민이다 이러한 거고요. 벌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죄를 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벌죄라는 것은 폭군이자 아주 실정을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이런 천자에 대항해서 하극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죄우가. 왜냐 그러면 너는 천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너는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한다 해갖고 이렇게 하극상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벌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너의 죄를 벌한다는 거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민이라는 것이 민을 위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폭정에 신음하는 그러한 그 특별한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민하고 벌주라는 것은 바로 주발하고 은탕의 대꾸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처음 글자부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는 조상할 조자죠. 조상할 조자의 갑골문을 보면은 약간 아우제자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아우제자도 이런 식으로 요게 그대로 가서 요게 오히려 아우제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게 조상할 조자가 됐느냐? 이건 제자가 되고 이게 조자가 되고 발음은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설문회자에도 보면 허신이 그 풍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사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뭐랄까 화살이겠죠. 화살이거나 혹은 어떤 그 슬링이라는 그 고대 시대 때 보면은 밧줄 끝에 뭘 매달아 놓고 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원거리 무기라고 해서 그 돌멩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갖고 돌려 갖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는 활이 안 보여요. 활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활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엉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졌죠. 이렇게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이 글자엔 사람이 없어요. 아우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제자에 어디 사람이 있어요. 요것이 사람이다 그러면 뭐 그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활이잖아요. 여기 활이 어디 있다고? 많이 그 뭐랄까 변질된 단어 글자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허신이라든가 후세 사람들은 요거 자체를 활로 본 거죠. 사람인으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활에 이 밧줄을 감는 것이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뾰족한 거. 이거는 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거하고 조상할 조자는 또 무슨 이유가 있으며 아우제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글자를 이해하려면요. 그 중국 고대인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중국 고대인의 풍습을. 그래서 중국 고대인의 풍습 중에 하나는 그 매장 풍습 전에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 그 청동기 시절에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숲으로 가서 매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자연이 이게 썩어가게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산짐승한테 이렇게 산짐승이 시체 뜯어먹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킵니다. 이 조상한다, 조문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이게 죽은 사람의 관이라고 보자고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 조상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산짐승한테 지킨다는 거죠. 산짐승으로 하여금 이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아우제자가 됐느냐? 아우제자하고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체를 지키는 신분이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물론 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좀 뭐랄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젊은 나이에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게 되면은 왜냐하면 싸움도 많을 것이고 예전에는 병 한 번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 이때 청동기 시절에는 그러면은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시체를 그 산짐승으로 지킬 만큼 그 성장을 했겠느냐 하면 대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동생 아우되는 사람이 그 시체를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키고 나면은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썩겠죠. 이 썩으면 더 이상은 이제 이걸 또 풍장이라고 해요. 또 풍장은 또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데 그래서 이제 나무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매장 풍습이 기록에 전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기록에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아우들이 갔죠. 이렇게 조상하러. 그러니까 이게 조상할 조자하고 아우제자하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뜻이 됩니다. 조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사로서 이렇게 조상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조상할 조자였습니다. 지금은 아우제하고 조상할 조 두 개로 돼 있죠. 자, 그 다음 글자 가겠습니다. 백성민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방송대 학우인데 그 딸내미 이름이 이제 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민자 들어가는 이름 맞죠? 제가 이게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제 또 민정이라는 여자애 때문에 그랬고 아무튼 이게 민자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백성민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원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눈알이 보입니다. 눈알을 갖다가 뾰족한 무기로 빼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백성민자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민자가 이렇잖아요. 자, 이렇게 돼요. 얘가 눈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눈알이죠. 이렇게. 눈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이 뾰족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눈알을 뾰족한 걸로 찔러서 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백성민자냐고요? 우리가 예전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을 해서 그 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뺐고 이 당연히 이렇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죠. 그 우리나라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할게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90% 이상은 95%는 남방계 여성이라 그러고요. 남성의 95%는 또 북방계 남성이라 그래요. 저도 북방계 남성입니다. 그거를 보고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 한반도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서 남자들의 95%를 다 죽였다는 거죠. 여자들은 다 살리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글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5%는 살렸을 거 아니에요. 5%를. 그러면 살렸으면은 주로 이제 어린애들을 많이 살리는데 이제 아이동자는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동자하고 이 백성민자하고 이제 비슷한 글인데 근데 이 백성민자는 뭐냐면 노예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노예를 만드는데 그럼 노예의 표식을 어떻게 해주느냐? 눈알을 하나 빼는 거죠. 두 개 다 빼면 장님돼 버리니까 눈알 하나만 딱 빼서 너는 이제 안 죽이고 우리 부족의 백성으로 살게 해줄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노예 낙인이라고 해서 이제 거물 흑자 뭐 이렇게 죄인의 낙인 뭐 그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얘기고 청동기 시절에는 외부의 공격해서 우리가 따먹은 부족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 부족의 백성으로 만들려면 이게 눈알을 하나씩 뽑은 거죠. 눈알 하나씩 뽑아갖고
어, 이제 우리 부족의 노예도 있지만 뭐 허드렛이라는 이게 되면서 백성으로 삼았다. 물론 여자는 안 뺍니다. 남자의 경우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여자는 이게 그 병사로 치질 않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백성민자의 원리는 누나를 하나 뽑아서 그 우리 부족의 부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글자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벌자죠. 이 7벌자의 갑곤문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창과자거든요, 이게. 이 창과자인데,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창에. 어느 부위냐, 그러면 모가지, 목 부위예요, 목 부위. 이게 원래 목벨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옛 문헌들에 보면은 이 벌자가 쓰일 때는 이게 그 강족의 목을 베었다. 강족의 목을 10개를 베어서 재단에 올려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진시황 때 문헌도 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해서체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그 문헌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이 치다라는 공격하다, 정벌하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목 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목을 베려면 공격해서 이겨야 하잖아요. 그 정벌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벌하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근데 원래 뜻은 이렇게, 요건 지금 가슴에 찔린 건데 요거는 가슴이 아니고 그냥 모가지를 싹둑 뺀 거예요. 왜 목벨 벌자가 필요했느냐 그러면요, 예전에 제사의식 때 그 청동기 시절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는 한자는요, 상형문자고, 상형문자는 그때 당시에 신석기 청동기 시절에 그런 습관이 아주 지금 글자에도 남아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게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 한자에만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신묘한 힘이 있습니다, 한자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적군의 목을 베어서 그 목 자른 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자가 필요했던 거죠.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글자가 7벌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살벌한 글자죠. 자, 그 다음 허물 죄자 보겠습니다. 이거 또 참 그 진시황하고 이제 일련이 있는데, 이게 그 안일빗자는요, 안일빗자는 원래 이 새의 날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새의 날개를 나타내는 거고, 이 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그물망자입니다. 이렇게 그물망자. 그물로 새를 잡는 모습인데, 그물로 이렇게 새를 잡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허물죄자가 됐느냐? 이게 참 웃긴 내파. 원래는요, 예전에 그 대진제국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겠고, 사마천의 사기를 봐도 이렇게 보이고, 소설 손자병법에 봐도 이제 보이는데,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이 상앙이라는 이 법가의 그 계통의 좀 위에 보면은 진나라의 상앙이라는 그 관리가 나오는데, 법을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하죠. 그리고서 그 진나라의 일종의 태자가 죄를 범하니까 태자의 스승인 공자건이라는 그 왕족인데, 거기도 건이라는 그 왕족의 코를 이렇게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코를 베었습니다. 코를 이렇게, 그 형벌이라는 게, 죄를 지으면. 이 청동기 시절에 국가들이 코를 베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죠. 그래서 코를 원래 스스로 자자가 이렇게 코입니다. 이게 그 지금에야 뭐 밑에 밭전자가 있고 이게 있어 이제 코비자가 나왔지만, 원래는 스스로 자자가 요게 코라는 거예요. 코. 근데 왜 자기 자신을 가리키냐?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코를 가리키거든요. 나? 이러면서. 이게 스스로 자자로 많이 쓰이니까 나중에 밭전자고 이렇게 이 두 손 이게 합쳐갖고 코비자를 만든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코가 있고요. 예. 이 코 다음에 이러한 이런 무기가 있죠. 이렇게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이 원래 그 허물 죄자였죠. 근데 이게 혹은 이제 이 글자라고도 해요. 이 코를 갖다가 잘라내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자 일단은 이 코를 베어내는 것이 바로 이 허물이 죄였다. 죄가 있는 사람은 코를 베어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요, 요 글자하고 이제 비슷해집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이제 해서체고 예전에 그 소전체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서체는 한나라 때 나온 거예요. 한나라 때. 그러니까 진시황 때는 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체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소전체라든가 이제 그 글자에 보면 이 허물죄자하고 진시황이 자기를 황제라고 해라 했는데 이 황자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없앱니다. 이 글자를 없애고 이 글자를 새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글자가 아니고 진시황의 명령에 의해서 어거지로 만든 글자였다. 그런 거죠. 어거지로 만든 글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냐? 허물이 있으면 잡아가야 된다. 이게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잡아와라. 진시황은 웬만하면 잡아왔습니다. 웬만하면 잡아와라. 새를 잡아와라. 요거는 진시황인 이제 아니다라는 뜻을 쓴 거죠. 뭐가 아니냐?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다 죄가 있는 거다. 진시황이 그렇습니다. 분서갱류. 자, 책을 불태웠습니다.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책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자를 몰라갖고 한나라 때 결국은 훈고학이라는 학문이, 훈고학이라는 거 뭡니까? 옛날 책을 갖다가 발견해내고 그 옛날 책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요게 훈고. 왜 그러느냐? 책이 없어요. 이 진시황이 다 불태워버려 갖고 책이 없다 보니까 한나라 때는 훈고학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또 갱류도 유생들을 파묻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볼 때 아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허물이 죄가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 것이 많죠. 지금도 기성세대들이 보면은 꼰대,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꼰대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꼰대, 무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운 시절 살아왔고, 자기는 60년대, 뭐 50년대 이때 너 배고픈 빵을 먹어봤어. 이래버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너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았다. 너 요즘 젊은이들이 그 취직도 못하고, 너는 이래버리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엔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들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은 너네도 아니다.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이게 과연 죄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자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코를 베어내는 것이 바로 허물죄라는 뜻이었는데 갑자기 진시황 시절에 내가 볼 때 아니면 다 잡아들여라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 허물죄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요거까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조상알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한 번 더 읽습니다. 조상알조 백성민 칠벌 허물죄. 네, 다음 글자 볼게요. 두루주자입니다. 두루두루 다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밭전자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제 소전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밭에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두루주자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소전에 가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요게 이제 해서로 오면서 양옆에 기둥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 얘는 이렇게 가고 뭐 요렇게 받전까지 요렇게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 밑에 이제 입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입구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입구자가 나중에 가서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왜 나중에 가서 추가가 됐냐 그러면 이렇게 그 새싹에서 자기 땅이죠. 자기 땅에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걸 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우와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두루주자는 농지에서 자기 땅에서 뭔가 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감탄을 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두루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솔발. 제가 이제 솔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피어나다 그래서 필발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꽃이 피다 할 때 이제 필발을 피어나다 필발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10개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용 같은 글자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피어나다는 뜻이 있으니까 열리다 이렇게 열리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필발이라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뭐 어른들이 그렇게도 가르치는데 근데 원래는 솔발이죠. 솔발. 이게 여기 글자를 보게 되면요. 이게 갑골문입니다. 이게 이제 왼발 오른발 나오죠.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이게 손이에요. 손이 있고 여기 화살이 있고 근데 여기에는 또 활이 안 보여요. 활이란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게 왼발은 이렇게, 자, 오른발 이렇게, 양쪽 발 이렇게 양발이 있죠. 그대로 있고, 그 손은 여기 살아 있어요. 손은 살아 있고. 근데 얘가 갑자기 뭐 몽둥이가 된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이거는 그 활을 더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활 빼고 얘는 갑골문의 글자를 그대로 가져온 게 되겠죠. 뭔가 쏘다, 던지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나중에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활로 쏜다는 얘기다. 그래서 발사한다는 얘기다. 활을 더 추가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갑골문의 활은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요걸 더 추가해 놔갖고 솔발을 만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솔발입니다. 주나라 무왕의 이름이 발이죠. 문왕은 서백창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은나라 은이죠. 은나라 은은 이 성하는 이게 성하다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그 번성해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아픈 상태에서 치료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요게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배 이게 사람이 요거 그대로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 요거 팔이 있고 배가 불룩하게 이렇게 솟아난 거죠. 이게 몸신자입니다. 사실은 몸신자. 그리고서 여기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있고 여기에 뭔가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대로 맞는 거죠. 얘도 몸신을 그린 거다 그러면 이 글자도 맞고요. 그러면 이 갑골문의 그대로 자형을 따라서 그린 게 바로 은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금문에 가서는 집이라고 나옵니다. 집이 추가가 됐다가 소전에서는 다시 집이 또 없어져요. 집이.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이겠느냐. 이게 왜 성할 은자가 되고 왜 치료하다가 되고 이게 그게 됐느냐 이건데 치료하다는 뜻보다는 이 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몸신자를 보게 되면은요. 자, 아이고. 이렇게 되죠. 몸신자.
이게 이제 임신한 사람의 배를 나타내는 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몸신으로 이제 자꾸 쓰이니까 이제 그 임신하다는 걸 따로 만들게 되죠. 예,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원래는 이게 임신하다는 뜻이었다. 그럼 임신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애를 받아내야 되는데 요 위에 탯줄을 자르는 도구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 탯줄을 이제 그 아이를 꺼내고서 탯줄을 반드시 잘라줘야만 그 어미 몸에서 아이가 이제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게 인구가 늘어나야 이게 부족이 번성해지겠죠. 예. 그런 그 뜻이 바로 이제 성하다 해서 성할 은자가 되고,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시면은요 요런 거를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치료하는 모습이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받아내고 그 아이의 탯줄을 자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은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 이름으로 쓰였다. 은나라가 그러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죠. 이게 이제 인구가 많다는 뜻이니까. 실질적으로 은나와 유적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유물이 이제 발굴이 되죠. 자, 그 다음 글자 봅시다. 마지막 글자인데요. 이게 끓일 탕자죠. 끓이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이게 탕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떤 뜻이냐. 이 변양자를 보겠습니다. 이 변양자. 요거죠. 요거는 햇빛이 비치는 모습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거고,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태양이 있고 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 태양이 비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햇빛까지 그려놨죠. 이게 바로 변양자입니다. 그 물이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물이 제단에 비치는 이런 햇빛처럼 따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온천이죠. 그게 나중에 끓일 탕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국 먹을 때도 무슨 탕 할 때도 이 탕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탕왕이라고, 이제 은나라를 만든 왕을 또 탕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끓일 탕이라는 거는 물숫자에 변양자를 쓴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주 솔발 성알은 끓일 탕. 자, 다시 한번요. 두루주 솔발 성알은 끓일 탕. 네, 이렇게 해서 13일차 강의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25일차까지 가는데요. 열심히 125일차까지 갈 때까지 공부하셔서 이번 기회에 천자문을 마스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4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